오늘은 조선업 관련돼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조선하고 해운 쪽에 장기적인 그 산업 섹터 관련된 그런 흐름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그때 말씀 안 드린 부분하고 조금 더 안으로 더 들어가 본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추세, 큰 의견의 차이점이 있지는 않아요. 다만 좀 더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산업은행에서 조사한 건데 2018년도 연구보고거든요. 요분들 세 분, 석종원, 김대진, 박유상 연구위원께서 만드신 겁니다. 이 차트에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볼만한 게 있는데, 한 가지는 한중일 수주 현황이에요. 보시면 2017년도까지 수주 현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쪽이 표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파란 것, 그 다음에 점선으로 되는 게 우리나라, 이 노란색, 주황색, 이게 이제 일본인데, 보시면 중국이 우리를 일정 부분 추월했다가 다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경쟁 쪽에서 전체 수주로 놓고 보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넘어가 있는 상황은 이 시기까지 나타나고 있었어요. 일본은 뭐 잘 견디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저 이제 수주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배를 이제 받아가지고 얼마나 매출을 일으켰느냐에 대한 관점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낮은 그런 수주가 많으면 중국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요소별로 경쟁력 우위를 보면,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중국이 유리한 거는 벌크선, 탱커선 쪽이 유리해요. 근데 벌크선, 탱커선은 뭐 예를 들면 벌크선 하면 뭐 원자재라든가 혹은 곡물이나 이런 것들을 포장 안 하고 그냥 한 곳에다 대규모로 밀어 넣어서 운반하는 선이고, 탱커선 여러분들 그 석유 관련된 선을 생각하시면 돼요. 석유도 어떤 뭐 탱크나 이런 라인 안에 결과적으로 이제 석유를 그냥 밀어넣고 담기만 하면 되죠. 근데 이제 LNG선이나 LPG선은 고압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력이 필요하고,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뭐 배 위에서 그러니까 석유를 빼낸다거나 석유 시출한다거나 이런 이제 고 기술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가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해요. 근데 특이한 게 이거였어요, 사실은. 일본이 가격 측면에서 한국보다 우위에 있거나 같다. 이게 좀 특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인건비가 비쌀 건데 가격 측면에서 이게 비슷하다는 게, 이게 제가 좀 통계치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뭐 전문가들이 얘기한 거니까 맞다고 봐야 되죠. 대부분 우리나라가 다 점유하고 있죠, 상위 단에서. 하지만 이제 가격 단가가 낮은 것에 저희가 많으면, 발주가 많으면 중국이 이제 높은 수준에 있을 수밖에 없죠, 점유율이. 여하튼 그리고 잠시만요. 이 부분을 보면 이거는 뭐냐면 선종별로 중국하고 기술의 격차를 연도별로 표시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벌커선, 그 다음에 탱커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를 많이 쫓아왔다. 컨테이너선까지 보면 많이 쫓아왔다는 거죠. 중국이 뭐 2.5년, 4.2년, 4.2년 이렇게, 우리나라 이 정도 기술력이 빠르다는 거니까. 근데 LNG, LP선 고압력이 필요한 거고,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력이 필요한 건 한 8년, 7년 정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동안은 조선업 중에 일정 부분은 중국에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부분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만 보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게, 이게 2017년 정도까지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전이기도 하지만,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라면 이 주가 있죠? 이 주가가 이렇게 붕괴되지 않았어야 되죠, 사실은. 이게 2011년도, 그러니까 이미 이때도 중국 기술보다는 기술력이 앞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추세적으로 계속 붕괴되져 내려왔잖아요. 이거는 이제 투자자들이 그만큼 긍정적으로 시장을 안 봐준다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술력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발주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통계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까지 봤던 거는 이게 중국 통계와, 그러니까 2018년도에 2017년도까지의 통계가 나온 거고, 2018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정보들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때 보여드리지 않았던 건데, 해외 언론이 LNG선이 한국 수준보다 미달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한번 LNG선이 멈춘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만든 LNG선이. 그리고 여기 보면 2020년도 1월 28일이 돼가지고 이제 조선업에 몰락 낮은 품질, 이건 2020년도에 나온 기사고 이건 2018년도에 나왔죠. 근데 이 기사들 중에서 이걸 보면 좀 잘, 이건가? 이 기사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를 한번 들어가 보면 이건 아주경제 기사고요. 4월 10일자로 나왔네요. 양성모 기자께서 쓰셨습니다. 중국 조선업의 추락, 조선업이 몰락 낮은 품질. 근데 이 내용을 잘 보면 이 안에 여기 프랑스 선사에서 중국 공업에서 발주해 있는 9척의 LNG선이 있었는데 일단 그 두 차례 인도가 지연됐고, 그러니까 제대로 못 만든 거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중국 후동중화조선에서 건조한 LNG선인 CSI 글래드스토너가 2년 만에 폐선됐어요. 이게 2018년도에 이게 잠깐 멈췄었는데 이거를 들고 가가지고 수리해서 준다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폐선으로 결정됐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일정 수준 기술력이 따라왔다고 얘기들은 하지만 문제는 제대로 운항될 수 없는 그런 배들을 현재 만들어내면 이거는 배가 뭐 한두 가격도 아니고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또 거기에서 선적해서 움직이는 규모 자체도 크잖아요.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일로 수주가 가기가 어렵죠. 이런 부분들의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쪽으로 수주가 계속 몰리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한 가지 제가 놓쳤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LNG 추진선이라고 하는 게 제일 처음 만들어진 거는 저기 대우조선해양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오래된 거 2015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배가 그만큼 비쌀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LNG로 이게 LNG 선이 아니고 LNG 추진선입니다. 그러니까 LNG를 가지고 엔진을 돌려서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배는 이제 석유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걸 가스로 가지고 움직이는 걸로 만드는데 이걸 왜 만들었냐면 이런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잖아요. 저쪽 석유로 움직이게 되면.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걸 매수해야 되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잘 되면, 그러니까 기후 협약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잘 진행이 되면 LNG 추진선이 향후에 필요할 것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대우조선해양이 2008년도인가 이때부터 해가지고 일단 2015년도에 최초로 이 선을 만들어서 운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요번에 그린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수면 위로 계속 올라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보다가 제가 알게 됐는데 선박 수주가 계속 늘어나는 건 여기 이제 현대중공업이 최초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예요. 이건 잘못된 뉴스입니다. 예전에 최초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조선업이 구조조정이 끝났다는 점도 긍정적인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일단 LNG 추진선이 진행된다는 것도 그렇고 한국조선이 이제 구조조정이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중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조선업들이 이제 사라졌고 그 통계가 잠시만요. 제가 어디서 봤었는데 여러분들한테 못 보여드리겠네요. 어느 기사에서 우리나라 중소 조선소들이 상당히 대규모로 구조조정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대형 조선소 같은 경우에도 대우조선해양이 예전 현대중공업 쪽으로 인수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죠. 그 문제 때문에 일본이 이거 WTO에 제소한 겁니다. 지금 작년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래서 대규모로 구조조정이나 혹은 LNG 추진선이나 그린에너지 쪽으로 긍정적인 이슈나 시그널들이 많아서 조선업 쪽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한국조선해양인데 한국조선해양 최근 수주 내역을 보면 여기 보시면 4월 달에 한 7척 수주 이거 헤럴드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또 4월 1일 또 2,400억 또 수주. 그러니까 이게 수주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5,660억이고 이거는 이데일리 기사인데 이거 2,400억 합해봐야 한 7천억 되나요? 8천억 8천억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게 한국조선행의 연간 매출이 15조예요. 15조. 저 정도는 아주 세 발의 피입니다. 근데 문제는 EPS가 올해 15조를 낸다 하더라도 이익이 1,400원이에요. EPS가. 근데 주가는 얼마예요?
12만 8천 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대치만큼 이 애널들이 보이는 기대치만큼을 낸다 하더라도 이게 거의 100배 가까운 수준, 8, 90배 정도의 퍼벳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문제는 이것만큼, 그러니까 이 향후에도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치가 존재하면 그 기대치가 얹혀지면서 얘를 밀어올릴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문제는 이 사이클, 폭발적인 이 사이클이 일어났을 때가 중국이 대규모로 원자재를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SOC, R&D 투자, 수출 집중화 정책을 펴가지고 전 세계에 원자재를 끌어담던 시기고, 그때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때거든요. 향후에도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런 일이 그렇게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은. 또 한 가지는 이제 예를 들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잭팟이 터졌다고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사를 보면 이 삼성중공업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삼성중공업이 2.8조의 잭팟을 터뜨렸는데 이게 뭐 장난이 아닙니다. 컨테이너 20척을 한꺼번에 수출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 회사에서 20척을 수주하는데 이게 통상적으로는 이제 좀 나눠줘야 되는데, 제가 기사를 쭉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아마 그 회사가 이 삼성중공업하고 유대관계가 깊은 회사 같아요. 그래서 20척을 한꺼번에 수주했는데 이게 2조 8천억이잖아요. 2조 8천억인데 삼성중공업의 매출은 보시면 7조 연간? 7조면 6조 8천? 그건 한 3분의 1 수준이니까 굉장히 좋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중공업은 긍정적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 잭팟이 터진 거 보면. 그런데 하나의 기사를 더 보면 좀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이걸 볼까요? 이거는 아시아경제인데 K조선벌로인데 웃지 못하는 삼성중공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수주가 낭보가 이루어지면서 긍정적인데, 여기 보시면 해양 플랜트 리스크라는 거예요. 이 해양 플랜트 그냥 뭐 석유 시추선 뭐 이런 것들입니다. 복잡한 기술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박을 만드는 건데, 여기 잘 보시면 해양 플랜트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네. 삼성중공업은 스웨덴 스테나사와 선수금 반항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는 스테나사의 반잠수식 시추 설비 한 척 건조 계약을 해지했죠. 이게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금하고 이자나 이런 것들을 삼성중공업이 이미 받은 이거를 스테판한테 반환하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난감한 일이죠.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그 수출한 것들 중에서 석유 가격이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향후에도 석유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예측이 되니까 해양 플랜트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로 미리 받았던 선수금에 대해서 배를 선적을 취소하니까, 발주를 취소하니까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소송이 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이 조선업이나 이런 것들의 위험성은 대규모로 수주를 해놓고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건설업체들이 해외에서 건설 발주를 대규모로 했다가 향후에 문제가 발생해서 건설업체들이 한번 싹 주식시장에서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 패턴을 이 조선업들도 그런 현상을 받고 있는 거죠.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수출을 한다 하더라도 이 지뢰가 많아요.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누차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얘가 여기서 사가지고 바닥에서 사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한 6배, 5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중국이 대규모 물동량의 사이클을 만들었기 때문에 있었던 거고, 지금은 그렇게 향후에도 이 물동량 폭발적인 움직임이 있겠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향후에 그 선박의 발주가 나오면 중국이 그 신뢰도를 잃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으로 선박 발주가 계속 좀 한동안은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두 번째는 LNG 추진선이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린 에너지와 관련돼서 대응하기 위해서 선주들이 LNG 추진선을 한다면 우리나라 쪽에서 수주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런 긍정적인 이슈가 있어서 일정 수준의 추세 상승의 효과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베팅을 잡고 이미 이제 그때 또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추세적으로 일정 부분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상황을 오픈하고 움직이는 것은 괜찮은데 얘가 과거의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로만 가시면 제 생각에는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흐름은 똑같은데 중국이 일단 신뢰를 좀 상실한 부분, 그 다음에 LNG 추진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린 에너지와 관련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 두 가지 점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투자한다면 그 포커스를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에는 주식이 많거든요. 근데 이 불안불안한 주식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하나의 주식에 꽂히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매달리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을 분석할 때 이걸 사면 너무나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겠네라고 하는 관점을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가 밟을 수 있는 지뢰가 많은가? 이 부분도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지뢰가 많다는 얘기는 성공할 가능성, 내 기대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점, 이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점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할 상황이 악화될 부분, 그런 것들도 반드시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의 그 무게추를, 균형 잡힌 무게추에 대한 생각을 갖고 주식을 투자해서 선택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